오늘은 대한민국 연애 프로 역사상 최고의 매력남 김현우 씨와 요즘 핫한 솔로지옥 덱스 김진영 씨의 폭발적인 매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보는 영상입니다. 이 두 남자가 미친 듯이 인기가 많은 이유와 함께 평범남도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차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듣고도 이해 안 가시거나 실제로 못 써먹겠다 싶으면 채널 접겠습니다. 단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아직 안 보셨다면 하트 시그널 2와 솔로지옥 2를 꼭 본편 영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팩트가 보기만 해도 강렬하죠. 덱스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압도적인 피지컬로 곱상한 얼굴에 엄청난 상남자의 전투력을 보여주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신슬기 씨와 다른 여성분들 표정만 봐도 임팩트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김현우 씨를 보겠습니다. 하트 시그널은 영상 말고 사진으로 준비해봤어요. 첫 등장부터 여성 출연진분들이 궁금해하고 반하는 표정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는 것도 컸고요.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석에 앉아서 여유롭게 대중을 리드하며 사람들이 뭐 직업을 궁금해하고 있자 난 딱 봐도 알 것 같은데? 회사 다니시죠? 이러면서 예사롭지 않은 여유와 관록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도 컸습니다. 그 와중에 뭐 오행주 씨한테 왜 긴장하고 그래 안 잡아먹으라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대중들의 궁금함을 증폭시킨 후에 늦게 나타나서 이 기대감에 걸맞게 군중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멋지게 대중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 장면에서 이미 남다른 바이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남자의 매력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출된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인데요. 첫인상이 왜 중요한지는 심리학 용어를 곁들여 추가로 1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덱스가 원래도 매력적이지만 극적인 연출까지 더해줬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력을 처음부터 들고 시작하는 사기캐가 된 반면 현우 씨는 매기남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연출 효과 정도를 더하면서 현우 씨 스스로 나름 평범하게 등장했지만 등장한 이후에 멋지고 예사롭지 않은 남성다운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첫인상에서부터 엄청난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솔로지옥은 덱스에게 맞춤형 연출을 가미한 느낌이고 하트 시그널은 그냥 매기남이라고 궁금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정도의 연출을 했다는 차이점이 있겠네요. 이렇게 정재우 씨의 질투로 인한 공격성 질문인 뭐하다 늦게 오셨어요? 라는 추궁에 말싸움을 같이 하지 않고 센스있게 밥은 다 드셨어요? 라고 진흙탕을 뒹굴지 않으면서 해결하는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대처를 보여주기도 하고 강한 남자임을 모두에게 확인시켜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력적인 남자는 여유가 있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상대 남자가 나를 물었다고 나도 똑같이 물면 이제 둘 다 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은 덱스에게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에 한 명이 가게 되면은 가기 전에 못 가는 사람이 슬기랑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지, 거 어때? 좋지, 너무 좋지. 응? 저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셔도 돼요. 오케이. 나 여기 무서워서 못 있겠어. 이러면 여자 숙소 가 있는 수밖에 없어요. 두 분 다 그냥 피식하고 넘겨버리는 여유 있는 강한 남자의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여자들 앞에서 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현명하고 센스 있게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걸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력이 좋은 남자들은 과거의 원시 시대부터 상위 계급으로 잘 올라가고 여자와 자식을 잘 먹여 살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유전에 몇만 년간 누적되어 본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게 매력 포인트예요. 한 가지 추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심리학 용어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호감의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첫인상을 이렇게 극적인 호감으로 박아두면 확증 편향으로 인해 호감을 얻기에는 좋고 불후에도 어느 정도 면역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거와 상관없이 자기 최대치의 외모에 맞게 외모 최적화를 진행하라는 말이 이 심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외모를 열심히 갈고 쓰다 보니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호감도 달라지게 되더군요. 벌써 첫 번째부터 재밌고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나왔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을 확인해 볼게요. 앞서 보여드린 여유로운 태도와 맥락은 비슷한데 이게 여자한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로 여자의 감정에 영향받지 않는 태도를 보여줘요. 강한 남자의 표본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평범한 남자들은 따라하면 안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네. 들어주시면 안 돼요? 들어드려요? 네. 들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들을 수 있어요. 네. 드세요. 평범한 남자들은 다 당연히 들어주고 뭐 안절부절 못했을 텐데 덱스는 들어드려요? 아니에요? 드세요? 라고 휙휙 넘기는 장면입니다. 김현우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확인해 봅시다. 아침에 뭐 준비하냐고 물어놓고 막 대답하는 다은 씨를 두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물론 다은 씨는 울상이 됐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해요. 그러다 다시 나타나서 주세요 하고 툭툭 요리해 주는데 자기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쁘다고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즉 너가 떠드는 것보다 지금 내 출근이 우선이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나중에 실제로 플러스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 저렇게 바빠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자연스러운 밀당이 된 거였는데요. 이 두 분의 행동을 상세한 이해 없이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여러분들은 10중8구 중2병 걸렸네, 도라이네, 김현우병 걸렸네 욕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뒤에 나올 제 추가 설명 들으시고 난 후에 활용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핵심은요. 이 두 사람처럼 여자를 무시하듯이 행동만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자가 우선이 아니고 내 상황,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선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쉽게 말하면 평범한 남성들은 약자가 조공을 바치는 포지션에서 잘해주기만 하니까 여자가 약한 남자로 보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고요. 저 두 남자처럼 막대할지언정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을 똑바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남자는 강한 남자로 인식하고 설렘과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특히 이쁜 여자일수록 이 현상이 심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가 저 여자들한테 엄청 잘해주거든요. 근데 강한 남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굉장히 여유롭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이런 바이브가 나오고 여자도 이 남자 진짜다라고 센서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꿀팁인데 여러분 일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 경험담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어설프게 밀당한다고 일부러 막 카톡 답장 안 하고 전화 안 받고 밀당하거나 아니면 여자들 카톡 오거나 전화 오면 5분 대기 중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밀당은 그렇게 하면 매력도 없고 다 티가 납니다. 연극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고 그릇이 안 되는데 되도 않는 밀당을 하면 바로 쉬테스트 이제 불합하고 의뢰 연애로 끌려다닙니다. 한번 모의고사에서 친구 거 훔쳐봐서 2등급 맞았다고 4등급이 다음 시험도 1등급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논리입니다. 본인의 실력을 올려야 2등급을 꾸준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쁜 척 밀당해봤자 만나면 바이브 다 깨지고 그대로 걸리는데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등급을 맞을 실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4등급인데 2등급 되려고 훔쳐보고 따라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기다렸다 칼답해도 그냥 호구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무언가를 할 땐 전지현, 김태희가 와도 내 일이 우선인 마인드로 세팅하셔야 됩니다. 운동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뭐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친구 만날 때 그게 우선이고 그 일이 끝나고 답장하세요. 그리고 여유로울 때 오는 건 고민하지 않고 칼답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쉬고 있다고 넌 뭐하냐고. 그러면 그 여자도 몇 번 연락해보는 과정에서 아, 이 남자 자기만의 이 선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레벨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최고의 밀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일상이 적당히 바쁘시게 만드시면 좋아요. 그게 자기 개발이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면 더 좋은 거고요. 밀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상에서의 적용법도 김현우 씨와 덱스와 본질은 똑같아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여직원들이 옆에 와서 뭐 휴머님 뭐뭐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부탁드려요 하면 잠깐 모니터에 제 하던 일을 몇 초 집중해서 타이핑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여성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고 진짜 제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몇 초 동안 타자 쳐서 마무리하고 아 그거요? 잠시만요. 저 이거 끝내고 한 20-30분 뒤에 제가 옆자리로 갈게요. 일 보시고 계세요? 자, 이 표현에만 해도 벌써 어떤 심리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알려준다. 시간을 제가 정하고 가는 것도 제가 가는 겁니다. 일 보고 있어라. 기다려라 등등 명령문이 포함된 말이죠. 여러분 여자는 강한 남자를 좋아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는 연하남이나 부하 직원보단 연상과 직장 상사한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이미 제가 주체적이고 상위 포지션에서 요구하고 자연스러운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 일의 우선 처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제 선을 보여주고 매너 또한 지키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강한 남자의 일상은 여러분도 이해하고 연습하면 다양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억지로 허세남처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일 잘해지고 바빠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연스러운 바이브와 내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직장 상사인 여성분한테 저렇게 행동하면 패급으로 낙인 찍히니까 참고하시고요. 상대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만난 이쁜 여자가 내 직장 상사도 아닌데 보통 남자들은 직장
직장 상사보다 더한 위 포지션으로 대하죠. 그러니까 절대 못 꼬시는 겁니다. 다음 공통점으로는 둘 다 사회지능이 높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아까 공통점처럼 내 감정과 상황을 우선시하라고 했더니 사회지능 없이 막대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상황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장면 보시면은 실제로 보면 결국 다 그 여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기분 좋게 풀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가방도 안 들어줬다가 결국 뒷장면에선 들어주고 있는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요. 연애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 능력치가 사회지능입니다. 두 분 다 사회지능이 높아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지능을 분석과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었습니다.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치거든요, 이게. 여기서의 핵심은 아까 남자는 자기의 선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회지능을 바탕으로 마치 맵팩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내 선에 맞게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지능 없이 내 감정만 우선으로 말하면 아나무인, 노매너, 무례남이 될 뿐이지만 사회지능을 바탕으로 내 선을 말할 수 있는 남자는 강하고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지능이 가장 중요한 능력치입니다. 저는 이걸 인간관계의 맵팩이라고 불러요. 여자들은 이상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불안한 여자를 안정화시켜주는 능력은 엄청 중요한데요. 여자의 머리가 불안해지고 서운함을 느낀다는 건 원시시대에서 호랑이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는 불안 증세와 뇌구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즉 이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능력을 지닌 남자는 강한 남자의 필수 소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형으로 꼽히는 거고요. 단순히 잘해주기만 한다고 이 안정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남자는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느낌적으로 알고 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정도 의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하나 표면의식에서 분석하고 머리로 계산하며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선 이런 사고가 빠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또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막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론만 알고 경험해 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매력의 고점만 다를 뿐이에요. 이 두 남자는 타고난 재능과 외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기 힘들지라도 적어도 현재의 내 삶보단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멸치가 5년 운동해서 벌크업 하면 몸 좋아지듯이 어린 아이가 한글을 점차 배우면서 나중엔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력을 보여주듯이 그냥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모자라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왜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타고난 거다,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배워서 여자 만나는데 사용하세요. 세상의 모든 결과는 마인드에서부터 비롯되는 법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부터 갖다 버리고 된다고 생각하면 실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실제로 구독자분께서 면담을 하고 나서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노력하면 된다는 점을 깨달았고 노력하고 변할 수 있음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시며 바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고 노력하면 멋진 남자가 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상태에서 노력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뤘잖아요. 자, 다음 공통점으로 이 두 남자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도전의식이 강하고 신념이 강합니다. 김현우 씨도 일본에서 디렉팅 엔지니어 전공했고 패션 잡지 에디터도 전공했고 작은 가게 메시아를 운영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하나 해보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메뉴로 그날 정해서 하는 것만 봐도 틀에 박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덱스도 대학은 가지 않았고 문신이 하고 싶어서 그 힘들다는 유니티를 나오고 지금은 콘텐츠 제작자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엄청 떡상하고 있죠. 대한민국 최고로 핫한 남자입니다. 유명세는 곧 영향력이고 돈이에요. 이처럼 보통의 남자들과는 인생의 목표와 길 자체가 다릅니다. 직업이 의사고 대기업이고 이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인생의 길 자체가 달라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닌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틀에 박혀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모님, 선생님, 국가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취업, 성적에 맞게 대학 가고 성적에 맞게 취업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거나 시험 공부 준비해서 공무원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지금 이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두 남자와 일반인이 뭐가 다른지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삶 모두 각자의 삶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삶이 맞습니다. 아무튼 평범한 삶을 사는 분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마인드와 바이브를 뿜어낼 수가 없는 게 팩트예요. 왜냐하면 서로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습니다. 가지마 매력으로는 시간과 노력이 좀 더 더해지면 최소 월 수천 이상 벌 수 있는 능력자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돈 몇천 버는 게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만의 삶의 목표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매력들이 합쳐져서 이런 아우라를 풍기는 겁니다. 그냥 그 매력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김현우 따라잡기 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틀에 박힌 삶이 아닌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하나 깨나가며 강한 신념을 표출하며 살아야 이걸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상 보시면 해소될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여자한테도 저렇게 자유롭게들 대할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다른 분들은 첫 만남부터
첫날부터 틀에 박힌 듯 매너 있게 여성분들을 똑같이 대하니까요. 그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의 경험치 차이가 다른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 두 분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길을 개척하는 자와 길을 따라가는 자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엄청나게 잘생긴 외모까지 더해졌으니 희소성이 뻥튀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두 분을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김현우 씨는 나이가 30 중반에 가까웠다 보니 아무래도 관록과 경험치가 달랐던 노련미가 돋보이던 분이었고요. 디테일들이 실제로 엄청나죠? 그래서 현재 월드컵 트로피를 마침내 들어올린 노련한 메시의 이미지에 비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덱스는 상대적으로 노련함과 경험치는 부족하지만 패기와 솔직함을 무장한 매력남으로서 20대 전성기의 천재성을 지녔으나 경험은 살짝 부족한 메시에 재미있게 비유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타고난 천재인 것도 맞고 대단하지만 관록과 경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둘의 나이차가 10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영씨도 점점 노련미와 경험이 쌓여가면서 더욱더 멋진 남자가 될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팬이에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